일단 그 19번 얘는 보면 이게 fx 3차라고 주어져 있고 아무튼 가나 조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얘기하지만 구하는 게 첫 번째다 이렇게. 내가 구하는 건 이렇게.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근데 이제 나도 선입견이라는 게 괜히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선입견 같은 게 있어서 이게 내신 문제라든가 그 교육형 문제 같은 거를 풀 때는 구하는 걸 기준으로 설계는 해보지만 그걸 100% 신뢰하지 않아줘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무조건 내신 문제로 변형되는 순간 혹은 교육형 문제 같은 경우도 평가원 문제만큼 이게 설계가 저렇게 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런 연습을 해야 수능을 잘 보니까 그래서 일단 설계는 저런 식으로 하긴 한다. 그럼 F알파 더하기 F베타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풀 때 가족권을 보면 이게 고1 때 열심히 뭔가를 했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저기서 식을 쓰고 시작하고 나조건에서도 식을 뭔가 쓰고 시작하고 fx가 3차라 그랬으니까 최고차는 계수가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 케이스 분류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순간 이 문제를 풀 때 너무 불필요하게 많은 뭔가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구하는 게 F알파와 F베타의 합이다 이거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저 나조건을 통해서 내가 생각을 해보면 도함수잖아. 주어진 조건. 알파에서 그때, 베타에서 그랬어. 그럼 나는 이렇게 한 순간 얘는 그냥 특수한 상황 하나가 가정된 거다. 이런 그냥 가정을 했을 뿐이지 저 상태가 모든 답을 말해줄 것이다. 이게 아니라고 일단. 왜냐면 말 그대로 그냥 케이스 분류의 상황으로 생각하면 저것만 있는 게 아니긴 하니까. 근데 그냥 가정하고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지만 보면 된다 이거야. 그러면 그리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이런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가족건을 보겠죠. 이렇게. 그럼 생각을 해보면 얘를 보는 순간 얘와 얘가 보인다. 저기서 그냥 답이 나오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 완성도는 되게 별로 없는 문제이기는 한데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러면 나는 이 가정된 함수 이 그래프라는 가정을 했을 때 저게 아니어도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나를 생각해보면 간단하게 검증되긴 하죠. 왜냐면 저 도함수라는 게 결국은 x 빼기 알파랑 x 빼기 베타를 근으로 갖는, 그러니까 인수로 갖는다 이거잖아. 이제 실제로 저 가족건에 대한 검증은 이렇게 하는 거지. 얘가 f'x니까 최고차는 계수는 모르지. 이렇게. 그 다음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20x, 14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이 상황을 검증한다. 이렇게. 그러면 저 내가 가정한 이차함수 그래프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투나 미적분 같은 것에서의 검증은 전부 다 계산이기 때문에 검증하는 건 어렵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이거 하나 쓰면 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그냥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답이 그냥 12분의 10 더하기 14 더하기 14 이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완성도 측면에서 보면 이 문제는 별로라는 그냥 별로인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굳이 이제 의미를 찾아보자면 구하는 건 잴 거고 저걸 구하기 위해서 내가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거지. 저 가조건을 봤을 때 저 나머지에 대한 어떤 식 쓸 수 있어.
F를 펼쳐 보이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구하는 게 F알파, F베타고 가족권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아직 내 머릿속에 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뭔가를 하는 건 이상하다.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을 받고 극대 극소 그러면 저 나조건까지 보고 난 다음에 저 가족권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는 이제 알았다 이런 거지. 이렇게. 그러면 저 상황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을 이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답을 구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그냥 2 이상 2이라도 저러면 끝이. 뭐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0에서 극값을 갖는다 그랬고 그게 뭐 극대인지 극소인지는 모르지 일단. 근데 극값을 갖는다 그랬고 그 다음에 나조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 얘가 성립한다. 그러면 항상 얘기하지만 저 나조건에 대한 식을 미리 내가 알고 있어야 저 지식에 대해서 뭔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절대. 그냥 한 등식은 한 등식일 뿐이고 물론 저 식을 해석해서 뭔가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지 당연히. 근데 그러면 그냥 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어쨌거나 A, 그러니까 AB가 결정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결정 조건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해봐야 되는데 AB가 결정이 되면 그리고 fx가 결정이 되면 저 gx라는 함수가 결정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AB와 fx 3차 함수가 결정이 되면 저 gx가 결정이 된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 저 fx는 지금 문자가 하나, 둘, 셋, 3개인 건가? 그 3개고 그 다음에 x는 0에서 극값이라고 했으니까 필요 조건에 의해서 식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러면 3차 함수 fx의 문자는 실제로 2개인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저 a, b까지 해서 문자는 지금 4개인 거야. 그러면 뭐 저 0에서 극값은 둘째치고 일단 문자가 얘가 3개인 거고 얘가 2개인 거고 총 5개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러면 식이 5개가 필요한데 이렇게 그러면 0에서 극값이라고 했으니 여기서 1개는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가나 조건을 통해서 저 gx라는 함수가 이게 미분 가능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서 4개가 나와야 된다 이거잖아. 근데 저 A, B 자연수 개수라 그랬으니까 실제로 4개가 아니라 3개만 나와도 되겠다. 자연수 A, B라 그랬으니까 식이 모자라야 되거든. 그러니까 개수를 모자라야 그러면 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이제 A, B를 결정해 나가면 되고 그러면 첫 번째로 내가 얻어야 되는 식이 F'0은 0이에요. 그 값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뭐 저 이상 저 이하가 아니지. 일단 필요 조건을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런 조건 하에서 저 gx가 미분 가능한 함수가 돼야 된다 이거잖아. 그러면 만약에 이런 거야.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된다가 아니고 만약에 저거 없이 그냥 풀 수 있었으면 풀면 된다. 나는 그냥 뭐 저 21번을 푸는 데 있어서 딱히 브레이크도 없었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매몰 비용도 발생되지 않았고 그냥 스무스하게 풀렸다 이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런 작업이 필요했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fx를 뭐지? 빼기 3x 제곱 이렇게 아무런 함수나 가정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 0이 있고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여기가 2인가?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3인가? 그러면 A는 3이라고 가정하고 B를 1점 이렇게 가정해요.
저렇게 가정해볼까요? 그러면 0에서 3까지 fx 이렇게. 그러면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 나조건이 이렇게 된 거죠. x 빼기 3 얘가 gx 플러스 1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만약에 할 수 있으면 gx는 g의 x 빼기 3 빼기 1 이렇게 되나? 이렇게. 그럼 저걸 해석하는 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gx를 x축 3, y축 빼기 1만큼 평행이동해도 항상 원래 그래프랑 같다. 그런 거냐?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얘가 y축 대칭인 이유는 y축 대칭한 함수가 원래 함수랑 항상 같다. 아, 너 y축 대칭이었구나. 이런 거였잖아. 이렇게. 그러면 평행이동 시킨 함수가 원래 함수랑 항상 같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얘를 생각해서 여기다가 표현해 보겠지? 얘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됐겠지. 근데 얘를 1만큼 떨어뜨리는 순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안 된다. 이거 보이지? 그럼 문제 핵심을 이제 찾았지? 그럼 이런 거 아니야? 아, 이 지점과 이 지점, 즉 여기서 미분 가능이 되도록 조건이 만들어져야 된다. 핵심 다 찾았잖아 이제. 그러면 내가 찾는 두 번째 식이 F0은 F0은 FA 더하기 B 이렇게 되나? 맞아. 얘는 여기 있는 애보다 B만큼 커야 된다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잘 생각해봐. 얘 극값이잖아. 그러니까 F'A가 0이었잖아. 그럼 여기서 미분 가능해야 된다며. 그러면 이제 알아낸 거 아니야? 이렇게 할 거잖아. A에서 미분 가능하려고 하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 이거 쓸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쓰게 되는 조건이 너랑 같아요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F'A도 0이어야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얘를 적용해 본다고 하면 평행 이동 그러니까 이런 상황의 그래프가 돼야 된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저 핵심을 찾는 데 있어서 막 크게 뭐라 해야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게 없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러니까 얘를 잘 생각해봐. 이게 해설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경우에 뭐 하냐면 저 나조건을 가지고 아마도 그냥 안 봐도 알 수 있겠어. 평행 이동해서 얘가 되려면 0이어야겠지 뭐 이러거든. 미분 계수가 0이어야겠지. 그 순간 발견적이야. 그게 연역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설명도 당연히 발견적이라고. 0이어야겠지 이거잖아. 그러니까 그럼 실제로 나는 뭘 한 건데 이 발견적 과정을 통해서 발레 찾는 거야. 그러면 얘를 확신할 수 있지 이렇게. 발레가 됐잖아 얘가. 그러면 이제 예상대로 처음에 저 식을 이제 찾아 나갔을 거 아니야 이제. 근데 실제로 지금 보면 식이 3개밖에 안 나왔지. 난 4개 어디서 맞나? 2차 1차선 맞지? 식이 4개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맞잖아? 그럼 지금 여기서 2개 나온 거잖아 이렇게. 그럼 나는 처음에 추측한 게 3개였는데 이게 2개만 해도 되는 건가? 고민해봐야 되지 여기서. 그러면 내 생각
P 이렇게 되겠지? fx는 근데 맞나? 얼마지? 예, 얼마? 그러니까 이게 얘로 식을 쓰면 식이 이렇게 쓰면 되지. f 프라임 x가 3x에 x 빼기.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이게 나는 저 함수부터 써가지고 막 하면 뭔가 불편해. 이게 도함수부터. 그럼 이제 이 식을 어떻게 써야 될지 알겠지? 식 하나 더 필요 없네 이거. A, B 관계식 찾았잖아 이제. 그러면 뭐 되지? 그냥 계산해봐. 뭐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긴 하다고 쳐도 2분의 3ax 제곱이네. 0a 이게 뭐 되지? a 3승 2분의 3 그러면 b가 2분의 1a 3승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다 찾은 거 아니야? a, b가 자연수라 그랬잖아. 저 a 짝수여야 되지 그냥. 얘부터 안 되지. 100 넘잖아 이거. b가 2개 답 끝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연수 조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식이 하나 정도 모자라면 되나?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기서 식이 3개 나오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식이 2개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 이게. 그러면 중간에 수정하면 되지 저렇게. 그러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답이 구해지는 건가? 검토해보면 되지 이렇게. 근데 그 답이 나오지 이렇게. 왜냐면 A, B 관계식만 가지고 답이 나오니까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저 문자가 5개, 뭐야, 식이 왜 5개? 그러니까 처음에 4개라고 설정을 하면 얘가 전체적으로, 결과적으로는 3개만 가지고 답이 나온 상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물론 문제를 풀 때 뭐 해설 같은 데서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진 않겠지, 당연히. 근데 나는 그냥 평가원에 길들여져 있으면 이렇게 계산하게 돼 있어. 이렇게. 그냥 그런 거야. 이게 원본 교육청 문제를 찾아보니까 뭐 조건이나 식 자체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묻는 거가 뭐였더라? 원래 얘를 물었나? 근데 얘가 하나 추가된 건가? 하여튼 뭐 그 정도.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은 만약에 그 문제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애는 그냥 답을 바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뭐 그런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일단 저 fx랑 gx를 보면 그러니까 a 값과 m 값 그러니까 문제 구조가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a 값과 m 값이 결정되면 저 함수 2개가 모두 결정된다. 그럼 나는 a 값과 m 값을 가정하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이런 거야. 저런 상황이 됐을 때 쟤를 만약에 문자를 가지고 계속 끌고 가서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냥 풀면 되지 당연히.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a 값과 m 값을 가정했을 때의 상황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든 안 하든 손해가 될 리가 없다 절대.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으면 거기서 내가 문제의 핵심을 알게 돼.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가정한 a 값과 m 값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야 횡재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가정한 게 답이 되길 바라지만 너네는 아니야. 실제로 말했잖아. 나는 답이 되면 불안하다니까. 왜냐면 답이 되지 않는 경우를 통해서 나는 발견적 과정을 여러 번 거쳐야 되는
가능했는데 그래야 좀 더 안정감이 드는데 한 번에 가정한 게 답이 되면 불안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를 1 뭐 이렇게 가정했다고 생각해. 이렇게. 그럼 저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그 문제에서 저 fx랑 gx가 결정되겠지. 그러면 저 fx는 뭐 돼요? x제곱 플러스 1인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4 얘는 4 그 다음에 gx 얘가 1이었지. x 빼기 1인가? 그 다음에 x 얘가 3인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가시적으로 보게끔 그래프로 그려볼 수 있겠지. 그러면 x 4 그러면 4를 기준으로 저 함수 fx는 이렇게 이거 뭔가? 아닌데 17? 그 다음에 4가 들어가면 4, 3, 12 빼기 8인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얘는 3 3보다 작을 때 x 빼기 1 그러면은 2인가? 그 다음에 3보다 크면 x 얘 gx 그러면 저 가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되지. 그럼 가조건은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런 거지. 그러니까 fx랑 gx가 모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거잖아. 아 그러면 저기서 알 수 있는 게 있다. 불연속 돼야 된다 이거 무조건. 그러니까 저 가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저게 불연속 함수가 돼야 된다. 그러면 저거까지는 오케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땐 이 나조건에 대한 해석을 하려면 반드시 저 발기변속 과정을 거쳐야 명쾌하게 저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저걸 하잖아.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 뭐부터 생각할 건데? 뭐라고 해야 돼? 첫 번째 저거부터 생각해 볼 거 아니야 당연히. 분모가 0인 것부터 생각해 볼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지? 1인가? 이렇게. 그러면 G1이 0이니까 (1이니까) 0인가? 했더니 아니야. 이러면 모순이야. 0이 아니라서 모순이야. 일단 알았다. 저 G가 0 되는 지점에서 F 0 돼야 된다. 핵심 하나 찾았고 그 다음 그럼 여기서 얘는 찾은 거. 그 다음 두 번째 저게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저거 조사해야 되지. 그러면 조사해야 되잖아. 왜냐면 3과 4에서 gx 3에서는 gx가 극한이 존재하지 않고 4에서는 fx가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문제를 보면 3에서는 극한값이 존재할 수가 없어 이거. 그러면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그럼 잘 봐. 그럼 여기서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지. 혹시 저거 말고는 답이 없잖아. 왜냐면 여기가 지금 불연속이야. 3에서. 근데 얘가 만약에 3에서 연속이야. 그러면 얘네 둘 저 나눈 극한값이 존재할 수가 없는데. 마찬가지로 4에서 fx가 불연속이야. 그럼 이런 거 아닌가? 지금 예를 들어서 k가 3이라고 하면 얘는 좌우 극한이 다르고 얘는 좌우 극한이 같은데, 그러면 저렇게 되면 저 극한값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난 여기 두 가지에서 문제의 핵심에 대한 것들을 추측했지. 그러면 이런 거 아니야? 이 m이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저 G1이 항상 0인가를 생각해봐야 돼. 그럼 봤어. 이렇게. 그럼 봤더니 얘가 저 구간을 봤어. m이 양수라고 돼 있지. 그럼 G1이 항상 0이야. 식 두 개 얻었지. 답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잘 봐. 저렇게 해서 검증은 해봐야 돼. 뭘 해봐야 되냐면 저 A 그러면 뭐 나오나 지금? M 값이 1 나오고 M 값이 1, F1이 0 되면 F1이 0이면 얼마야? A 맞나? 넘어가면 A 제곱 빼기 2 빼기 2만. 오케이. 그러면 저기 둘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되긴 하네. A가 맞지? 마이너스 1과 2 중에서. 그럼 가정해보면 되지. A가 마이너스 1이면 A가 마이너스 1이면 저 함수가 이런 거 아니야?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 저 함수 그래프를 생각해보고 A가 2인 경우에 저 fx, gx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고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아마 답이 내 기억이 얘였나? A가 2고 M값이 1이고 얘가 아마 답일 텐데. 그러면 이런 거야. A가 2고 M값이 1인 경우에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돼. 거기까지 해서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의심의 여지 없이 얘는 무조건 답이야. 왜냐면 답이 여러 개라고 안 되잖아.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지. 뭘 생각해봤어? 뭐 GK가 0인 곳에서 뭐 FK가 0이 아니면 뭐 이런 거지. 불연속 지점이 같지 않으면 절대 안 되나?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말이잖아. 여기서 이 검증은 전부 계산이라서 간단하게 계산으로 검증돼요. 어차피 내가 만약에 그냥 이제 얘 답을 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문자로 이게 난 이제 답을 알았잖아. 그럼 그 상태에서 문자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저 계산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계산이 돼. 왜냐면 난 답이 되는 상황을 이제 알았으니까.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해설을 하는 경우는 답을 아는 상태에서 해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 푸는 사람처럼 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를 설명할 때는 아무튼 뭐 너네가 나중에 설명할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뭔가 이렇게 어떤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풀이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데이터를 어떤 시점에서 알아야 하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어떤 정보를 얻어내야 되고 어떤 데이터를 얻어내야 되는데 그거를 어느 시점에서 알아야 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런다고 쳐봐. 다짜고짜 저기서 처음부터 저렇게 해가지고 G1이 0이지 이렇게. 그럼 정말 필요 없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를 읽어가는 과정 중에서 G1이 0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면 문제가 뭘 묻는지도 모르고 저걸 내가 쓸지 말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런 걸 하고 있으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만약에 저 fx에 있는 저 2차 식이 있다고 쳤을 때 쟤를 인수분해 되나? 이러면서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이상한 짓이야. 그걸 내가 인수분해 할지 말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는 되게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뭘 해야 되는지 이 순서 배치, 알고리즘이 되게 중요해. 그게 박살나게 된 설명들을 계속 접하게 되면 너네의 문제 풀이의 순서도 중구난방이 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이런 문제를 봤어. 이렇게 구하는 건 어쨌거나 A값과 N값을 구하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문제 구조가, 일단 문제 구조를 항상 먼저 봐야 돼. A 결정 조건, A값과 M값이 결정되면 fx, gx 함수가 결정된다. 그 문자가 두 개인 거고 난 식이 두 개 필요하다 이거야. 주어진 조건 중에서. 근데 뭐 되게 휘황찬란하게 돼 있지. 근데 그러면 모르겠어 얘를. 그럼 나는 이 상황이 필수란 뜻이야. 저런 상황이 나에겐 필수라고. 그럼 저 상황을 해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지 보면 가조건은 만족하고 나조건 만족하지 않네. 그러면 만족하지 않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만족하지 않지? 만족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가 추론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상황에서 이 두 개의 문제의 핵심을 다 찾지. 그러니까 저 발견적 과정을 하나 거치는 게 결코 손해가 아니다. 저 하나의 과정을 가지고 문제 핵심 다 찾고 답까지 낼 수 있거든요.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너네가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그 검증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평가원은 많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가 아니지 거의 절대 다수는 저 추측 상태에서 답을 냈을 때 틀리게 해주는 적이 없어요. 다만 공부할 때는 거기서 끝내면 안 되는 거죠. 됐지? 그 다음 23번.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보면 얘도 문제 자체는 심플하지. 설계 자체는 첫 번째 A 값과 B 값, C 값 얘가 결정되면 저 함수 fx가 결정된다. 그럼 문자가 3개니까 나는 식을 3개 얻어내야 된다. 저 가나 조건을 통해서. 그리고 저기서 식 하나 정도는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문자가 3개니까 식이 3개 필요한데 뭐 이렇게 차례대로 한 개씩 나오는 건가?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저 가조건에서 1개, 나조건에서 1개, 그 다음에 저 절대값 f가 연속이라는 것에서 1개. 그러면 식 3개가 완성되겠죠. 물론 항상 얘기하지만 저거는 아직도, 그러니까 설계 과정도 어쨌거나 추측성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에 수정될 수 있다. 수정이 안 되면 뭐 괜찮은 거고. 그러면 이제 생각해요. 어쨌거나 문제의 구조 자체가 fx랑 y는 t의 교점 개수 이런 거니까 저 그래프에 대한 걸, 그래프를 뭐라고 해요? 가정.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건데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fx를 가정해서 또 조사를 해볼 건데 저 가정하는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겠지. 당연히 지금 같은 경우에 첫 번째로는
A 값과 B 값과 C 값을 가정하면 저 fx가 결정이 될 거고, 그럼 두 번째는 저럴 수 있을 것이고. 그럼 당연히 어차피 나는 그래프를 관찰할 거냐. 그러면 많은 경우에 너네도 선택을 얘로 하지 않나? 물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택하진 않았겠지만 저 그래프를 가정해서 주어진 상황을 만족하는지 조사하겠다. 그러면 저 치역의 원소 개수, 치역이 원소가 1, 2, 3, 4 이렇게 대표하는 거, 결정 개수 4개인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 fx가 저기 앞에 절대값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가 2차 함수 이렇게 있잖아. 그럼 어차피 개형 자체는 거의 똑같은 거 아닌가, 쟤네들. 그러면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빼기 있어. 빼기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 절대, 응? 그러면 이러면 되나? 그러니까 이런 애를 항상 가정해 보겠다. 이렇게. 가정한다고 하면 저런 거 가정해볼 거 아니야. 그러면 한 개, 이러면 두 개, 네 개, 세 개, 두 개, 두 개, 한 개. 치역은 1, 2, 3, 4밖에 없지. 가조건 만족해. 그 다음에 나조건 2에서의 우극한과 자극한이 곱해서 12. 그러면 저 h라는 게 절대값 fx라는 게 기준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나? 얘가 절대값 fx 이런 거 아니야? 저기가 2면 되는 건가? 그러면 여기는 교점 2개고 여기는 교점 2, 3, 4, 5, 6, 6개죠. 그럼 나 조건 만족하네. 저렇게 되면. 그럼 이거 주어진 조건은 모두 만족하잖아. 답이겠지. 그러면 봐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야. 저렇게 실제로 아무튼 내가 처음에 문제를 풀 때 저렇게 가정했을 때 답이 그냥 바로 나오긴 했는데, 이게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가정을 했어야만 되나? 아니라니까. 다르게 가정을 해도 결국 여기로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금방 와. 내가 실험해봤어. 금방 와.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려 이거. 왜 그러냐면 아무튼 이따 해봐. 답을 먼저 보여줄게. 그럼 나는 저 문자가 3개니까 12 3개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로는 저거 쓰겠지. 연속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값이 2라는 거 쓰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얘잖아. 세 번째 얘 대칭축이 뭐지? 마이너스 2분의 b인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얘가 2인 거지 지금. 이렇게. 여기서 b 값이 결정될 거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기서 c 값은 2인 거고, 그 다음에 a 값 얘도 2지. 왜냐면 꺾이는 지점이 지금 저기 음수 쪽에 있잖아. 그럼 a가 양수여야 되는 거지 저거. 그러면 얘 구했고, 그 다음에 b 값은 여기서 아마 양수 음수 2개 나오겠지. b 값은 음수여야 되는 거야. 그럼 답이지 이러면.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이러면 간단하게.
그러면 만약에 처음에 가정한 함수가 이런 거였다고 쳐봐. 이렇게 여기 0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해? 아무튼 이렇게 있나? 뭐 저런 함수를 가정했다고 쳐볼게. 그럼 이런 함수를 가정했다고 치면 여기 1개고 2개고 셋, 둘, 넷, 셋, 둘, 하나. 이러면 가족과 만족하는 거지. 그 다음 이렇게인가? 이렇게? 그러면 여기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가? 여기 몇 개지? 여기 6개고 여기는 셋, 넷, 4개인가? 저기는 2개고 이렇게. 그러면 저 나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지점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 얘가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얘가 왜 안 될까? 그러면 뭔가 저 2라는 지점이 이런 곳 혹은 이런 곳이 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저기서 이렇게 하게 된다고. 혹시 저 두 개의 극대값이 같아야 되나 이렇게 하게 된다고. 그럼 금방 오지 답으로 다시. 그럼 만약에 진짜 뭐 최악의 상황이면 이럴 수 있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가정했다. 이렇게. 그럼 이건 금방 기각되지. 쳐다보는 순간 기각이야. 4개짜리가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잘 봐. 최악의 상황으로 이렇게 가정했다고 쳐봐. 그러면 최소 이렇게 오겠지. 그럼 왔어? 이렇게 오겠지. 저 얼마 안 걸려요 생각보다. 수정하고 수정하는데 얼마 안 걸린다고. 왜냐면 이 문제가 내가 알기로 아마 21번 정도? 이 문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생각해봐. 저렇게 해결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푸는데 10분 넘게 걸릴 것 같아. 절대 안 걸려요 그렇게. 내가 저 모든 과정을 다 거치면서 풀어봤거든. 혹시나 해서. 근데 5분 플러스 알파밖에 안 걸려. 저렇게 해도. 물론 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 근데 맥시멈 해봤자 10분 안 넘는다고 이렇게 해도. 무슨 말이겠어?